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 이선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이고 공개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율 규제 단체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아마 수년간 개인정보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또는 다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는지 학원연합회 회원으로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궁금증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가장 페널티가 강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가장 작은 것이 2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할 정도니 아마 개인 학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엄청 부담이 되는 페널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진흥원에 위탁을 주었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전국에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진흥원에 저희 자율규제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법률을 뒤져봤을 때 아마 자율규제단체로서 회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페널티를 받게 되었을 때 30% 정도를 감액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매년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받고 또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왜 매년 하느냐? 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법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학원의 상황이 매년 변합니다. 작년에는 CCTV가 없었지만 올해는 CCTV를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개인정보보호 지정자가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개인정보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를 치시면 아마 제가 자율 점검표를 수행하시도록 설명을 드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작은 보호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학원에 누가 왔을 때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점검을 나가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거나 강박을 행했을 경우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은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차 200만 원의 과태료, 2차 400만 원의 과태료, 3차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떤 분들은 자율점검표를 작성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그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학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땡땡 학원은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레벨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어보시면 내 휴대폰에 고속버스 앱이 깔려 있구나, 아니면 또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 깔려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어떤 형태의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본인 학원에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땡땡 학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해서 이것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지역 17개 시도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속한 지회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이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학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대한학원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대한학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대한학원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는 대한학원을 칠 테니까 대한학원을 여기다가 그냥 복사를 해서 부터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건 읽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개의 민감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및 딱 쭉 이런 순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자, 여기 땡땡 학원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셔서 붙이기를 하시면 대한학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자 관리, 학원 수강생 등록, 관리 및 관련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학원 현장 방문 상담 테스트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보관까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대한학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 신청자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학원 현장 방문 상담 테스트 종료 후 예를 들어서 1개월까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학원에 맞게. 우리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영수증 원본은 5년, 수강생 대상은 3년이다. 개인정보 여기서 4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각 학원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서 4번에다 개인 테스트 시험 점수라든가 이걸 우리가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동안 비교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학생의 개인 성적 그리고 보유기간은 퇴원시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관합니다.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 이것도 정해져 있고 여기서 또 특별하게 학원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 종목 항목에서 또 땡땡 학원 그래서 붙이기. 대한학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자 관리, 필수 항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성별, 결제 정보, 학원 현장 방문 상담 테스트, 필수 항목, 성명, 연락처, 기록 보관, 이렇게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이렇게 되어 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학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수상 실적 공보, 입학 공보 등 다음 대한학원의 홍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대한학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에게 법정 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한학원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대한학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만약에 제공받는 자가 프랜차이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누구, 제공 목적, 수강생 관리, 제공 항목, 학생의 정보 어떠한 것,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재원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독서실 같은 경우 여기에 제공받는 자, 무슨 업체, 제공 목적, 부모님에게 알람을 알려드린다거나 아이들이 독서실에 오거나 나갔을 때 그런 내용이죠. 제공 항목,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이런 식으로. 자,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학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많아서 이럴 경우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위탁받는 자 무슨 회사가 되겠고요. 위탁 업무는 학생 관리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2번 대한학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에 따라 쭉쭉쭉 돼서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아까 위에 같은 경우죠.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나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을 안 하시는 학원은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빈 공간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학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는 5일 이내에 정보를 파기하기로 되어 있죠. 물론 수강생 대장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5년까지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자.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파기 절차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대한학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한학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학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조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학원은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대한학원은 개인정보의 파기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이메일, 문자 등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 주체는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대한학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되어 있고요. 권리 행사는 대한학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한학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볼게요.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 보시면 대한학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 요구, 처리, 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무나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기서 대한학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전담 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등. 여기선 본인 학원이 되어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 학원에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을 안 하시건다면 이것도 빼시면 됩니다.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사실 보통 소규모 학원에서 뭐 전산실을 별도 운영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학원에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학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 소셜미디어 운영, 투명성 보고서 발간,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여기서 안 한 투명성 보고서는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빼시면 되겠고요. 뭐 인증 획득도 없다 그러면 이건 빼시면 되겠죠.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그래서 대한학원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마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닌 학원에서는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형태 정보의 수집, 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한학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태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이고 바뀌었네요. 대한학원인데 이거 뭐 알아봐 주셔요. 다음과 같이 행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형태 정보의 항목해서 이렇게 뭐 이용자의 웹사이트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학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죠.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제3자가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자, 요거는 보실까요? 대한학원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행태 정보를 수집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자 어디 뭐 ABC 광고사 뭐 이렇게 쭉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하시지 않는 학원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한학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만을 수집하며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라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요거는 광고 아마 이렇게 제공하는 학원들은 좀 규모가 있는 학원들일 테니까 거기는 별도의 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번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8번. 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부서명, 무슨 팀 할 수 있겠죠. 뭐 영어과 팀 아니면 수학과 팀 할 수도 있고요. 관리팀 할 수도 있고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만약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건 또 대한학원이라는 걸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성명, 홍길동, 직책, 원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가 만약에 다른 선생님으로 지정하셨으면 부서명, 영어과, 수학과 이렇게 해놓고 담당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는 대한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학원은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경우 우리가 2주 이내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처리 부서, 부서명, 예를 들어 원장입니다. 원장,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권익침해 구제 방법, 요거는 요렇게 적어주셔야 요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CCTV가 없는 학원은 요건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되겠죠. CCTV 있는 학원은 예를 들어서 대한학원은 자, 가봅시다.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근거 목적 대한학원의 시설안전, 화재 예방 이런 걸 위해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흡연 방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이렇게 해서 쭉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 책임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상 정보 처리,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걸 다른 회사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대한학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ABC, 무슨 수탁업체, 어디 회사, 담당자 누구,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2년 10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2년 예를 들어서 10월 여기서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학원에서 딱 한 번 해놓고 평생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바꿔주겠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언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어느 기간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잘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이걸 교육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개인정보 자율점검표를 작성할 때 이 자율점검표라는 것이 내가 100% 정답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해주시면 된다. CCTV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누가 얼마나 잘했나 점수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자 이거 이 시설을 왜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얘기니까 본인 학원에 맞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드린 자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국학원 총연합회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편익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회원들께서 가끔 이런 문의를 주세요. 아니 회원으로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개인정보를 위반해서 굉장한 페널티를 받으셨을 때 정말 도움이 됐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페널티를 일부러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8만 5천 개 정도의 학원과 3만 5천 개 정도의 교습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개 정도가 돼요. 1년에 10,000개 정도를 단속한다고 해도 12년이 걸려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차례가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은 어떤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그 제보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라는 학원에 대해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나올 것입니다. 그 조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아까 1회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에 뒤진다면 꼼꼼히 살펴본다면 개인정보를 정말 잘하고 계실까? 학원을 그만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을까? 장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꼭 귀찮더라도 정보를 꼭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런 교육 1년에 한 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꼭 받아주시고 자율점검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꼭 수립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귀찮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국학원 총연합회에 자료를 전달드려서 각 지회에 17개 시도에 모두 자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 받으셔서 그걸 자기 학원에 바꿔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귀한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